작성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은 우리가 그 공식에서 가지급금의 적수 있었죠, 적수. 그 적수를 구하는 메뉴인데 항상 주의하실 게 우리 여러분도 혹시 복습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건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선택이라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가수금이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가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불러오기 하시면 여기는 좀 편한 게 우리가 업무무관 쪽은, 우리 업무무관 자산 쪽은 우리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다 전기월 취득 완료 입력했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풀 건 이렇게 직책이랑 성명이랑 이런 것들을 불러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면 가끔씩 이걸 이렇게 우리가 가지급금의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잖아요. 할 때 이렇게 직책 성명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책 성명이 이렇게 안 떠요. 안 뜨면 여러분들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불러오지 않아요. 여기 불러오지 않는다면 직책을 똑바로 입력하셔야 돼요. 맞죠? 대표이사 아니면 상무이사 이렇게 있으면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직책에 대한 성명 있죠? 2대5.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현실에서는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으로 처리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할 때 또 난감해요. 이 가지급금 뭐냐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라 대여금 이렇게 잘 잡기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급금 이렇게 쳤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여금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가지급금 했는데 안 불러오는 거야.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워달라고 했었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가지급금 쪽은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무조건 지급이 1. 이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거죠? 가지급. 그리고 회수했으면 4.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감사한테 또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 이외의 직책은 2번, 5번이 한 단계씩 숫자가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숙제는 낼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계전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불러와요. 아시죠? 이걸 했는데 안 불러온다라고 하면 이걸 대여금으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수금 이거를 클릭해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하면은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급이다라는 건 갚았다라는 거죠. 내가 차입한 갚았다. 반제는 말이 참 변제도 아니고 반제는 또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반제는 차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면 대표이사면 1번, 4번. 나머지는 2번, 5번, 3번, 6번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가수금이 검색이 안 돼요. 그럼 회사는 차입금 잡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가지급금, 가수금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똑같이 회계전표 불러오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되게 쉬워요. 됐고 우리가 10장하고 11장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뜨거운 맛을 봤죠, 여러분들. 거기 심각해, 그죠? 우리가 그 불닭볶음 면허 따지면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거의 청양고추 엄청나게 넣은 거잖아요. 그죠? 표현이 그지 같긴 했어요. 어저께 표현 괜찮았었는데, 어저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 입력이에요. 차입금은 왜 입력할까요? 어저께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시가이자를 뭐 쓴다고 했어요? 가중, 평균, 차입이자를 쓴다라고 했죠? 맞죠? 그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이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런 거
맞죠? 있으면 얘네들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새로 불러오게 하면은 내가 차입한 은행 같은 데를 불러와요. 은행이라든지 특수관계자 불러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전부 다 개정 과목이 다 차입금과 관련된 애죠. 당좌 자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네, 불러오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쭉 그 차입금을 불러와요. 그죠? 불러오면 특수관계자하고 채권자 부분명 사채이자는 삭제. 그죠? 걔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자율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몇 퍼센트의 이자로 빌렸는지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여기 이자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정이자 계산 을지는 하지 마세요. 여기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컴퓨터가 여기다 세팅을 해놓는데 우리는 이 인정이자 계산 을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됐죠? 여기 인정이자 조정 값진데 자, 그럼 컴퓨터가 인정이자까지는 다 불러와요. 인정이자까지. 이게 뭐 인정이자가 뭐였어요?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이자였죠? 시가이자. 맞죠? 근데 그거를 세무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부에서 회사가 약정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게 회사 계상액은 발생주의 약정액, 맞죠? 회사랑 우리가 약정한 거, 그 특수관계자하고 그거에 따른 이자 수익을 적으시면 컴퓨터가 차익을 걸어줄 거예요. 차익을 계산할 거예요.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을요. 계산해서 얘가 5%가 넘어가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부당행위가 맞는 거고, 맞죠? 만약 얘가 5%가 안 돼요. 5%가 안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액에 비워놔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거 5% 안 된 현저한 이익의 분야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 분야한 게 5%도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무시해서 조정액을 안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오케이? 끝.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조심하시게 인별로 해야 됩니다. 왜 인별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과장님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다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때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 잘라버리겠지. 재미없죠? 그래서 인별로 대표이사 상해요. 과장님 상해 이렇게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건바이건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치? 이게 쉬워요.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는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알죠?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그 최근 거 문제를 풀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최근 거 문제. 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좀 떨어져 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하고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567페이지 가주실게요. 567. 자, 교재 567페이지로 가주시고요. 자, 99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567 가주시고, 자, 회사는 991번입니다. 성돌물산.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567페이지 3번이에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일단 1번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은 왜 줬냐면 요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자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준 겁니다. 알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특수관계자, 채권자 불분명 그쪽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2.9%는 새마을은행 문제 없죠. 거래처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2.1%도 시민은행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점에 여러분들 밑줄 좀 치실래요? 세 번째 여기 당구장 표시. 자, 주식회사 동호물산은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동호물산한테 1,000만원 빌린 거죠, 여러분들. 맞죠? 2.3%로 23만원. 올해 연도에 이자가요.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호물산은 불러올 때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해당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볼게요. 자료 2번. 자, 가지급금 내역 보니까, 자, 이게 대표이사가 유현진 있죠? 대표이사 유현진 있고요. 자, 유현진한테 X1년이 올해 연도죠, 여러분들. 2022년 3월 2일에 8,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엄마 무관하게. 맞죠? 근데 실제로 유현진한테 63만 원은 받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인정이자하고 수령이자의 차이 나는 금액만큼만 우리가 세무조하면 될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내이사 김강현 1,700만 원을 빌려줬고 5월 17일 날이요. 빌려줬고 26만 5천 원의 이자를 수령했네요. 그죠? 수령했고, 자, 수령한 이자는 장부의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이자하고 실제 수령이자와의 차이 나는 금액을 세무정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현저한 이익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됐고, 뭐 자료 3번 읽어보시면 제시된 자료 이유는 없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하래요. 알죠? 가중평균을 해야 시험에서 여러분들 낚시를 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보죠. 여기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대손 충당금 하고 얘를 하니까 더 쉬워 보여요, 이게. 자, 해보면, 자, 법인 조정을 들어오시고, 자, 법인 조정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있죠? 여러분, 이 둘이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둘이 세트로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요 둘 다 가지급금 제재하는 동네잖아요. 업무부관 쪽하고.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수금은 없었죠? 그럼 여기에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가지급금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떴을 때 직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불러오게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직책이 없죠? 이거를 직접 입력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대표이사 유현진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직접 치시는 거예요. 직책하고 성명을 여기다가 대표이사 유현진. 뭐 여기까지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거 문제에서는 직책하고 성명 꼭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일단 가지급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F2번으로 계정 과목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F2번 항상 코드는 우리가 그거니까 가지급금으로 찾습니다.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대표이사니까 1번하고 4번이 여러분 고정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지급일, 회수 3입니다. 대표이사는 무조건 1, 4번이에요. 알죠? 암기해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지급의 1, 회수의 4.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유현진한테 가지급금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김강현한테 있었죠? 사내이사. 그럼 두 번째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두 번째 여기에다가 사내이사 성명 김강현 가지급금. 근데 얘는 두 번 대표이사 아니니까 여기서는 2번과 5번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2번과 5번 이렇게 이렇게 안 불러오면 세팅을 하시는 거고, 아예 이렇게 그냥 내가 회계 데이터 불러오겠더니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직접 입력했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회계전표 불러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회계전표 불러오기 클릭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 하시면 2명의 직원과 2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2개밖에 없었죠? 직원 2명? 2개. 예. 그러면 그걸 알아서 불러와요. 여기 보이시죠? 유현진 2022년 3월 2일날 8,500만원 빌려줬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김강현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김강현도? 김강현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5월 17일날 1,700만원 빌려줬죠? 맞죠? 이렇게 잘 불러와요. 맞죠? 그래서 가지급금 쪽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니까. 자, 근데 조심하실 거 가지급금 아닌 건 불러오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가중평균 차이비자율이니까 여기 차입금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쉽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차입금 입력 누르시고. 왜냐면 우리 가지급금 적수는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하시는 거예요.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자, 클릭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차입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이거 전부 다 선택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면서 여기 확인 누르시면 그 차입금에 대한 내역을 다 불러옵니다. 됐죠? 확인. 자, 됐고요.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호물산, 새마을은행, 시민은행 불러오죠, 알아서.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할 때 쓸모없는 차입금이 뭐예요? 동호죠. 그럼 얘 삭제해줘야 되겠죠. 라인 잡고. 되시겠나요? 그럼 동호물산에 라인 있으니까 F5번 눌러서 예. 맞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새마을은행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알아서 잘 잡아요. 여기 새마을은행에 대해서는 차입을 전년도에 했었잖아요. 그럼 전기로부터 넘어온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4천만 원 빌린 거 맞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 그냥 이자율만 적으시면 끝나요. 알죠? 4천만 원에 거기 새마을은행에 대해서 맞죠? 새마을은행에서 2.9였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다가 2.9 네,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지급이자 116만 원 나올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은행 찍고 시민은행에 대한 이자율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민은행 찍고. 근데 시민은행한테는 올해 차입했죠? 3월 1일 날.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 이자율이 몇 %냐면 2.1, 2.1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자가 5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가끔씩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2,500만 원 있잖아요. 3월 1일 날 빌렸죠. 3월 1일 날 빌렸으면 10개월 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2,500만 원에 2.1% 여기 1년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5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이거 10개월치 구하는 거니까 이거 12분의 10으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오해하지 마실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대여일의 차입금이에요. 대여일의 차입금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있잖아요. 내가 7월 1일 날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죠, 만약에. 그럼 7월 1일 시점에 차입금 가지고 우리 그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루라니까 거기서 일수를 안 따져요. 여기는 차입금의 이자 비용의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여일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날에 차입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여기에 이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죠? 지금 우리가 이자 비용 몇 개월치 내야 되니 그걸 구하는 게 아니거든. 알죠?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을 몇 %로 볼 거냐. 이걸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간을 안 따져, 이자의 기간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선생님, 왜 10개월이 아니죠? 12개월이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해되시겠죠? 여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예. 다시 강조 드리고, 요날 차입금이 있으면 몇 %의 이자로 우리가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기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셨죠? 유념하시고. 자, 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여기 인정이자 조정값지 클릭해 보실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자, 인정이자 조정값지 가시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구하죠. 유현진한테 받을 세법상 이자는 180만 원 정도잖아요. 뭐 보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입금 산입해요? 아니죠. 회사가 약정한 금액은 적죠. 회사가 유현진한테 얼마 받았대요, 문제에서? 그렇죠. 63만 원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63만 원 이렇게 유현진 쪽에 적으시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 나는 만큼이 요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비율 보시면 우리가 65%다라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게 5% 이상이란 얘기죠. 5% 이상이니까 요건 우리가 부당행위에 걸려요. 걸리면 요 121만 1,243원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세무증에 하셔야 되겠죠. 되세요? 그럼 조정 등록 눌러볼게요. 자, 조정 등록 누르고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금액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인정이자 요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3회이사까지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인정이자가 1211243이었죠? 여기 보고 하셔야 되겠지. 요거. 유현진한테 받을 이자가 180만 원인데 63만 원을 받았으니까 요 121만 1,243원만 우리가 입금 산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정이자라고 칠까요? 인정이자. 치시면 그 인정이자가 누구에 대한 건지 가로에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대표이사니까 두 번째가 낫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상여 처분함이고 금액은 1211243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내이사 김강현한테 이자 얼마 받았대요? 사내이사 김강현한테 이자 26만 5천 원 받은 거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26만 5천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6만 5천 원 했더니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비율이 4% 손해봤네요. 그럼 4% 손해봤으면 5% 미만이니까 요거는 부당행위가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컴퓨터 부당행위 아니네? 라고 해서 조정액을 요 두 개 차이만큼 안 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얘는 세무조정 할 게 없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끝입니다, 이게. 진짜?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 나오면 감사합니다.